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47분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슈퍼챗 이런 것들을 수익 창출이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창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풀림으로써 다시 뭐 이렇게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만든 것은 이제 썸네일 만든 내용부터 보죠. 자, 수사 대상은 제가 2021년 12월 13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해서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고 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우리 검사들과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검사가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한 것들을 그냥 듣기만 한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이게 그 검찰의 주장이 확인된 거냐,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를 이제 놓고 제가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저를 기소한 4가지 그 포인트는 투표함에 부정한 표를 몰래 집어넣는 등과 같은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QR 코드에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 사술,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죄를 방해했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고 네 번째는 이중 투표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위계 또는 사술,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검찰은 사실을 알아야겠죠. 사실관계를.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것이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검찰이 이 선거 절차를 제대로 알까요?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방송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나의 사건이라는 사건 진행 내용을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프린트한 건데요. 예, 이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검사가 4명이 등장합니다. 7월 16일, 그러니까 2021년 7월 16일에 이제 홍성기 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 날 황진아 검사, 그리고 9월 13일 검사 원신혜,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검사 박성욱. 이게 지금 저는 검찰 조사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그 조사관이죠.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전화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맥태우님, 부정선거는 부정한 것이죠. 짜놓은 180석이 왜인지요. 딱 보면 부정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단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 재판을 준비하면서 이 검찰과 맞짱을 뜬다. 네, 검찰이 그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그 대한민국의 법률에 있어 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아시겠지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러한 재판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저는 정당이란 것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민이 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안보 걱정을 하고 그다음 행정을 걱정하고 참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지금 매일매일 보면은 다른 유튜브들에서는 매일매일 그 경쟁하듯이 뭐가 나왔다, 이것이 나왔다, 저것이 나왔다 하고 하는데 우리 일반 유튜브와 저는 그 미디어 아닙니까? 제도권의 언론인으로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그리고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께서 팩트 체크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로 얼마 전에 도장 문제 사전투표관리관에 사인이 이제 지역은 다른데 사인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자료를 좀 찾고요. 준비를 해놨는데 네, 요 며칠 동안 네, 이거죠. 지금 이 도장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가 지역이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그리고 도산면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농원구 공릉이동 사전투표관리관 사진 그다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 사전투표소 사인이 똑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게 네,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꽤 됐는데요. 그분들 죄송하지만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 지금 그레이스님처럼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뜹니다. 저 회사 마크가 이제 일단 들어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님. 이게 부정선거가 이게 하나하나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절차적으로 이
분석,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선거 전문가가 그러죠. how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접근이 된다. 그리고 또 이 선거를 제가 계속 쭉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또 저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설명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 설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물론 제가 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자꾸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늦게 지금 방송하느라고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졸음 방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시간인지라 지금 10시 58분인데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라도 매일매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정선거의 증거라든지 제가 그 팩트 체크죠. 언론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뭐 이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언론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죠. 바로 하질 않고 그래서 확인을 이번에도 이게 그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아마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먼저 얘기한 것 같고 뒤이어서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취재를 해보니까 그 대부분 그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 되었는데 여기에 이틀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됐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투표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그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저는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수자 인자 쓰시는 투표관리관은 이 당시 4.15 총선 때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는데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직원이 이제 특별 사전투표소로 가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투 완전히 그 중무장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그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호벽 등을 착용하고 있고 해서 원래는 격리한 게 맞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바로 하고 그 하루는 이제 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송수인 씨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공릉 2동 제2 사전투표소로 가서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경기도 영인시청 가서 남사면 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그 투표지 뭐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특히 재검표 현장에서 세 차례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영등포 지방법원에서 세 차례 검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 군데 다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도장도 이상하고 종이 무게도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지금 여기 적은 대로 12월 13일 예정된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상대로 고소한 그런 내용에 적시된 것들이 다 이렇게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아까 저 읽어드렸죠. 네 가지. 그러니까 투표함에 부정한 표를 몰래 집어넣는 경우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였고 비밀 투표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리고 QR코드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적용될 수 없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다음 네 번째로 이중 투표의 가능성이 없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하는데 제가 공모한 사실 없습니다. 사회자가 있었고 저는 이제 패널을 출연해서 제가 취재했던 것들을 이제 말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입증이 됐죠. 4.15 총선이 끝이 나고 입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 투표 네 번째 한 것이 이중 투표의 가능성이 없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뉴델리 기사인데요. 4월 22일입니다. 자, 단독 기사인데요.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 일파만파. 그렇죠? 야, 여기가 이제 개표소네요. 개표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사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분이 네, 이분이 투표하러 갔더니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이게 16일 날은 청원인이 16일 비례대표 16일 날 잠깐만요. 16일 청원인 16일에 이제 비례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투표했대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15일 오후 5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 이동 한 투표소에 본인 확인 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도용 인물 찾았는지 등 향후 대접 없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여기 기사를 보면은 대처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미진하게 대처를 했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 후 10에서 15분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며 5시 20분경 담당자에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담당자의 다른 투표소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됐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가 없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질문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 6시경 담당자가 제 번호로 전화했고 7년생 동명이인 분이 투표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상황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해서 투표하신 분들에게 이름을 적으실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내용, 그 상황이셔도 확인 안 하고 적으실 거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캡처한 겁니다. 그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3,500명이 당시 서명을 했네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왜 피드백 없이 설명 않고 넘어가려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청원인이 말씀하시면서, 청원인은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 대처,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등은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갔는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내비치면서,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해당 건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에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를 부탁한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여기는 이렇게 기사 썼죠. 다른 데도 나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뉴스 토마토인데요.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아까 그분을 제가 아까 뉴델리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분 연락처를 알아서 이중투표의 가능성이 없는데 비공인들이 공모했다, 이 부분의 증거 자료가 바로 이거죠. 네,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했는가, 이게 바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죠. 기자인 저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보름,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번에 재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말라기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말라기님. 그리고 램라프님, 동명이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발작 준석부터 사퇴시키자. 수문자가 법인이다. 군자라님은 국민이 뭉쳐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한 이 거대한 이 거짓 세력, 부정 세력, 사기 세력,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이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참,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나라가 구하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지난 15일 날 그 영등포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영등포 경찰서를 상대로 아유 네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네 멤버십 재오픈 정말 축하드려요.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합니다. 조회수가 적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조충현 기자 TV도 많은 구독, 가입,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매일 뭐 뉴스가 쏟아지면 좋겠지만 이 부정선거의 소식이 그렇게 늘상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치밀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지금 뭐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선거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치학, 국제정치학 또는 정치학과 이런 거는 있지만 이 종합적으로 선거에 관한 전문가, 그러니까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법도 그 뭐 형사, 민사도 다 알아야 되겠고 선거법에 대해서 무엇보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 공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죠. 선거가 투명하게 돼야 되니까 일부 몇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처럼 예? 결과만 통보하고 뭡니까 황교안 후보가 총 투표수, 그다음 득표수, 그다음에 그 득표 비율 등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특히 경선관리위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데일리에 가시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제가 그 관계자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관리를 하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그 정홍원 의원 그리고 송일종 의원인가요? 그렇죠? 송일종 의원 맞나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자료가 그러니까 득표수 그러니까 총 투표수 그다음에 득표수, 득표율 등 이런 자료들을 폐기했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아 있고 집계했던 그죠? 그걸 집계했던 것을 폐기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위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를 않아요. 다. 어떤 분은 뭐 7명이 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명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지 않아요. 네? 공개하면 될 텐데.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때마다 아까 그 총 투표수, 뭐 그다음에 득표수, 그다음에 득표율 등을 공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준석, 하태경 이런 그다음에 그 정홍원 그리고 그 뭐 제가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김재원 전 의원 최고위원이 공영선거 추진 단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법무법인 대류가주 소속의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난삼아 이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 방송을 예를 들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방송을 하면 우리 그 블랙 시위하시는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방해가 엄청 되겠죠. 그래서 확인된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안동데일리가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확인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번 그 오는 제 뒤쪽에 있는 2021년 12월 13일에 예정된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제가 이 검찰에 검찰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고 이 검찰 아까 4명이었죠. 내가 검찰 이름 내가 불러줬지 않거든요. 네, 이 그 검찰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그 국민참여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고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변호인에게 그 메일이 온 게 있는데 이날 재판 10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 12월 13일 국민참여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판결 선고까지 길어지면 밤 10시까지 또 진행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국민참여재판이라서 한 명 더 변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어서 박모 변호사와 그다음에 그 우리 장지혜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장지혜 변호사와 변론 준비를 하고 요 전에 한번 같이 만나서 저도 또 정보 또 드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을 짜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들과 맞짱뜨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검찰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죠?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결론 부분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됐기 때문에 검찰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그때 결론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4가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커버를 하고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해서 검찰 당신들이 하는 것은 저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이고요. 결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5조 B와 그에 따른 일반 해설의 25에 따라 두 개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선거권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먼저 책임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우려 표명은 부정선거 반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경우 부정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먼저 선거관리기관이 두 개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무결성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입증되지 않는 디지털 선거 관리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과 우려의 표현의 자유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폭력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한 감시, 판단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제한은 극히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여 선거인의 법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다른 명분하에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한할 경우에는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기관이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고의에 의한 선거관리의 모호성이 부정선거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선거에서 입증을 회피하는 모호성은 부정선거를 위한 신종수법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례가 반면교사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거나 또는 상당성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부의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선고 2003도 360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김문수 TV 방송에서의 발언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정당 행위이므로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하나씩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 선거, 부정선거가 뭐 매일매일 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뭐 터졌다고 하면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는 그런 그 언론의 자세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치밀하게 탐사하고 심층 보도하는 것은 안동데일리가 거의 안동데일리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법,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내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안동데일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자유민주 국가에 사시는 해외 동포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선관위로 정말 찾아가셔서 한국에는 일련번호, 관리번호인 일련번호를 넣지 않고 선거 봉인지에 봉인하는 데에 일련번호를 넣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를 넣지 않고 서명만 하는 그런 참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투표록에 거기에 일련번호가 들어가면 거기 투표록에 기재가 되고 개표할 때도 기재가 되어서
과학적 관리, 그죠? 과학적 관리가 되는데 한국은 그 번호를 넣지 않음으로써 또 고의적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그 일련 번호 넣으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선관위는 처음에는 검토하다가 막판에 일련 번호를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년 선거에도 일련 번호를 집어넣지 않고 함으로써 바꿔치기 하고 또 여기 얘기했던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봉인을 뚫고 그 안에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빼는 그런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언론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심층적으로 지지하고 팩트 체크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동데일리 언론사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살 길은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 정권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체로 인해서 뽑힌 대통령이 계속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까 그레이스님께서 슈퍼챗을 감사하게도 재오픈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박근혜 사랑님, 안동데일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론인의 사명을 저는 갖고 지금까지 취재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정한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거대한 악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는 굉장히 운영해 가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이 모여주시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 악의 세력 그리고 특히 이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들을 잘 컨트롤해서 내부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결속된 그 힘으로 또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과 더 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우리와 반대되는 체제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들과의 맞짱. 그러니까 이 입법부가 보십시오. 검찰, 변호사, 판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율사들 아닙니까? 최고의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들의 도덕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배운 것이 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거꾸로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 대장동 게이트 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터뜨려 주셨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대류가족 여기에 대한 철저한 참 국민의힘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슈를 잘 가꾸고 해서 그들의 지도력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국민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특히 해외에 계신 동포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애국자이십니다. 예. 네. 오늘 또 바른님께서 오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조 기자님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예. 저는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이 가장 그 악한 그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고요. 가장 그 핵심은 이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밝혀내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다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북미 이런 데는 전부 그 선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한반도, 이 아시아권,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제적 수준의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선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 감시하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시민의 눈 이런 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감시단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앞장서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이 못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하고 있다고 긍지를 가지시고 투쟁합시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서 내년에 우리의 올바른 주권 행사로 올바른 선거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줘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님 고맙습니다. 말라기님 감사합니다. 바른님 고맙고요. 남원길님 네,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프레그 자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데이스님 화이팅입니다. 고맙고요. 박근혜 사랑님 감사합니다. 말라기님 고맙습니다. 램라프님 고맙고요. 천사의 날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님 고맙고요. 포레오 감사하고요. 말라기님, 군자라님, 맥태우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뭐 첫 슈퍼챗이 부활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레이스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